JR의 우수신 후원어 연구를 하고 네, 후원자 발제자는 7명 그러면 절대 안 되는데 그럴 발제로 굉장히 죄송합니다. 제가 와서는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기술적으로 숫자 같은 거 좀 많이 만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약간만 그 많이 나온다면 말씀드리고 나왔는데 재밌는 논점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좀 재밌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그 기술적인 숫자 의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숫자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버킷을 했을 때 그 숫자를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과거에 저희들이 만들었던 한 7조, 8조, 8조, 9조 그거보다는 숫자가 훨씬 커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오늘 발제자 선생님, 교수님과 정동래 의원님하고는 생각이 거의 100%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김성식 의원님하고도 너무 생각이 일치하기 많고 그렇습니다. 그렇지만 약간 변명도 할 건 있고 그래서 오늘 굉장히 감동적인 게 여기 많아 있어서 김성식 의원님 이제 정답을 만들면 이제 가서 좀 일을 같이 했으면 오늘 동감하는 의원님 맞습니다. 물론 동감입니다.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얘기 중에서 몇 가지 점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버핏의 용어 얘기가 나왔는데요. 처음에 그러니까 8월 14일 날 그때 버핏이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고 8월 16일, 17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버핏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9월 2일 날 여기 계시는 우리 안진국 부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들어 봅시다. 제목을 뭘로 만들까? 숫자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그래서 그때 부자를 내니까 부자세, 각부세 생각해보고 또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사회통합세, 사회연대세 이런 거 생각해봤습니다. 그런데 부자세, 각부세는 너무 좀 심하고 그다음 사회통합세, 사회연대세는 그게 정치하시는 분 잘 아시잖아요. 이거 그냥 흙속에 묻혀버릴 것 같고 그래서 절충해서 버핏세를 만들었다. 그 용어를 그렇게 쓰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좀 그런 고려가 짙다. 그리고 요즘에 우리 20대, 30대들은 굉장히 지적 욕구가 크기 때문에 버핏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들여다볼 거 아니겠습니까? 서로 공부가 될 여지가 많은데 만약 사회통합세, 사회연대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잘 안 들어올 거예요. 그런 용어 좀 작용했습니다. 영어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버핏세 외에도 지금 아까 계급적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합니다. 그리고 처음 만들 때도 이게 이제 우리 발제자 교수님께서 다 변명을 할 건데 제가 먼저 변명을 해드리는 차원인데 계급적 부분은 저는 그 버핏세 부분의 병행 과제는 지하경제 축소 기타 등등 다 있는데 비과세 감면, 조세 감면이 반드시 수행돼야 되고 그리고 비과세 감면 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자 비율, 면세자 비율 당연히 줄어들고요. 그리고 서민들도 상당히 세금 내야 될 겁니다. 그래서 절벽형이 미끄럼틀형으로 가기 때문에 버핏세라는 거는 버핏세 일단 해놓고 이거를 이제 이걸 먼저 터트를 놓고 조세 감면을 축소하면서 서민들도 좀 높여 증세를 좀 약간씩 몇 분이라도 하면서 이 절벽형을 미끄럼틀형으로 하면서 조세 제도를 정상화하는 거다. 이런 것을 병행 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빼버리면 버핏세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데 이거 반드시 저희들은 이게 수레바퀴의 양바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까 조세 감면, 지하경제 축소 이런 거를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핏은 금융소득 과세를 했는데 왜 우리는 그거 아니고 하느냐 지적 많이 나오셨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거라도 지금 엊그저께 이정희 의원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지금 입법안을 지금 발의하실 모양이에요. 그래서 얘기가 서로 오간 게 지금 당장 하는 거는 지금 워낙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 한 2, 3년 뒤에 그게 발효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 시장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다 이거를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거를 추진하되 아마 좀 유예 기간을 두어서 시장을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효과를 보는 그런 걸로 할 가능성이 많다. 물론 시민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정희 의원실 입장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플로우에 세금 매기는 것이지 스토크에 매기는 것이 아니다.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. 제가 이 얘기 요즘에 그러니까 자산 시장에 30조, 40조 매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논쟁할 때 이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 용어가 너무 좀 전문적이라서 안 쓰고 있는데 오늘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너무나 반갑고요. 저희들도 그런 차원입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. 자산 시장에 대한 과세 부분이
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또 얘기 나온 게, 얘기하다 보니까 다 됐네요. 저 양도소득세 그 부분은 뭐 나중에 기회가 돼서 좀 했으면 좋겠고,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, 그거는 저 의원님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아까 그, 우리가 저부담 저복지, 중부담 중복지, 고부담 고복지 어떻게 할 거냐, 이거는 절대적으로 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부담 저복지가 택일, 뭐 중부담 저복지 절대 아니고, 스웨덴 총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. 왜냐 그러면, 이게 뭐냐 그러면, 복지 확대와 부담 확대는 선순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. 굉장히 중요한 건데,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,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를 확대하고, 그러면 복지 효능감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증세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, 그러면 약간 또 증세도 하고, 또 증세가 돼서 또 복지가 들어가면 효능감 또 생기고, 그러면 또 나중에 합의를 모아서 또 약간씩 정지하고, 또 아까 기반을 확대하고,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서 올라가야 된다. 점진적이면서도 이렇게 선순환식으로 올라가야 된다.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택일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동의해 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꽤 많았는데 뭐 보니까 정말 제 얘기는 다 끝났네요.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뭐 정리 말씀은 안